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김용숙입니다. 요즘 이찬원 씨가 출연하는 방송을 쫓아다니면서 시청하다 보니 제가 좀 유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찬원 씨는 의미 있는 예능에 많이 출연한다 하는 얘기로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가 한글날 방송된 퀴즈 온 코리아,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퀴즈를 외국 사람들이 풀어서 1등을 뽑는 것입니다. 1, 2, 3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화와 한글에 대한 얼마만큼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0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류가 세계 속에 전파되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의 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배우면서 한글을 배우면서 그 한글을 통해서 한국 문화까지 배워가는 그러한 세계 속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퀴즈 온 코리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찬원 씨가 또 영상으로 문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전해져서 제가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또 챙겨봤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챙겨보면서 저 스스로 한국인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구나.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 한글과 한국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지내온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2022년은 22개국에서 22개국에서 22명 외국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2,800명이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1년에 한 해에 250명 이상이 이 퀴즈 온 코리아에 신청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22명, 약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초청받아서 온 것입니다. 퀴즈 온 코리아에 한국과 한글에 대한 퀴즈를 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뭐 여기에 MC는 홍강희 씨 3년 동안 했다 그러죠. 그 뱀뱀이라고 또 갓세븐의 멤버인데 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 아나운서 이렇게 셋이 공동 MC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퀴즈 온 코리아는 외교부와 KBS가 공동 주최를 합니다. 공동 주최를 해서 1등에게는 트로피와 1,000만 원과 외무부 장관 상장을 준다고 합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이 상장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나라는 대충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로코, 튀르키예, 요새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캐나다, 앙골라, 중국, 탄자니아,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스웨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네덜란드, 남아공 전 6개국 지구촌 6개 대륙에서 다 참가를 한 것입니다. 특히 역시 아시아권이 많죠. 우리 아시아권이 우리 또 공동 문화가 공유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또 나라가 숫자도 많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가 머리에 남는 거 역시 오징어 게임이 세계의 관심을 끌다 보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꼬리치기 게임이었죠. 장난감이 없던 시절 우리가 유일하게 하고 놀 수 있었던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화를 끄집어낸 것이죠. 옛날 문화를 끄집어내서 세계의 놀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속 활자라고 그러는 직지 신체 요절, 이 이름을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이 문제를 중국인이 맞췄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아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아줌마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줌마를 격식 있게 부르는 말이 무엇이냐 하니까 뭐 이모, 이모님이라는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아주머니, 여기서 잠깐 그 아주머니의 뜻을 잠깐 간략히 생각하면 아주머니는 아기 주머니를 가진 사람, 즉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아기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 여성인데 왜 결혼을 하면 아줌마로 부르고 아주머니로 부르느냐. 아기를 생산할 단계에,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여성을 아줌마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줌마 하면은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이고 아주머니는 조금 격식이 있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엄마 그러면 다정하고 어머니 그러면 조금 격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줌마도 정겹게 부르는 말 아줌마, 좀 격조 있게 부르는 것이 아주머니. 그런데 우리는 이 아줌마를 비속어처럼 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아줌마 운동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빵, 시루떡, 칼국수, 죽, 팥빙수 이런 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곡물은 뭐냐? 이건 뭐 쉽게 맞추더군요. 팥이죠. 팥. 그리고 우리가 이찬원 씨가 문제를 냈습니다. 인사 깍듯이 하면서 또 등장했죠. 본인이 부른 진또배기, 이 노래는 본인은 찬또배기라고 한 것은 이 진또배기의 합성어로 자기의 부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대 위에 새가 조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오니까 벌써 어떤 출연자는 소대라 그러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고 찬원 씨가 낸 문제의 핵심은 이 소대는 어느 지역에 있냐였습니다. 팔도 중에 강원도죠. 강원도의 풍어를 기원하고 안전을 막아달라는 그러한 것이 소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역시 맞췄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위를 한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 이 사람은 21명이 여성이고 유일하게 청일점으로 참가한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22대 1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퀴즈 온 코리아의 1등 우승자는 우즈베키스탄, 2위는 태국, 3위는 카자흐스탄 참가자가 3위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1년에 한 번만 기획되는 방송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관심을 끄는데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을 KBS에서 기획 제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KBS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